네,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 전달하는 금, 은 방송, 사이클 분석 방송입니다. 자, 현재 금 가격 많이 올라갔습니다. 약 2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이번 금 가격 상승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최소한 1트리온스당 7,500불은 가야지 종료될 것이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금 가격이 왜 상승이 나타났는지, 향후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인해서 금 가격이 최종적으로 7,500불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금 가격의 본격적인 강세 랠리는 2022년도 10월달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브레튼 우드 체제가 막을 내린 1971년도 이후로 현재 금 가격 슈퍼사이클은 3.0입니다. 그래서 1.0 시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었고, 2.0 시기에는 자산 버블이 터지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나타남에 따라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금 가격의 폭등 랠리가 발생이 되었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증가한 상황에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상단을 5.5까지 기록을 했고요. 이 상황에서 금도 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정책적인 완화 기대감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금 시세가 회복을 했고,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하고, 그 첫 번째 랠리는 금리 인하와 정책적인 완화 기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불안감과 이 중국의 계속된 근 매수세죠. 3년 연속으로 중앙은행들은 1000톤씩 매해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이 중국에서도 정말 많은 부양 조치를 하고 오늘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가치 방어 수단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 미국과 중국의 현상들로 인해서 가격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제 2025년도 접어들고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들 있잖아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던 자금들이 금 시장으로 몰려들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은 현재 굉장히 많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월봉 캔들이 금 가격에 주요 작용하는 캔들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겠는데, 이 월봉 캔들 선상에서는 커버 핸드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돌파가 나타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나 지난 2년 6개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높게 약 2배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과열권에 위치해 있다 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은 즉 이런 과열 구간이 상당 부분 지속이 될 수는 있더라도 한 차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구간이 한번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차트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빠져드는 구간에 있으며,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되었을 때에는 시장에 충격이 한번 강타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한 차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의 슈퍼사이클 1차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건 금 태안제가 종료된 다음에 발생되었던 상승이란 거죠. 자, 이 당시에는 1944년도부터 1971년도까지 금 가격이 1트리온스에 35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금 태안제를 폐지를 한 다음부터 1974년도까지 금 가격이 약 한 250불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마이너스 47%의 하락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 2년 기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극심한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많은 통화량이 찍히게 되면서 금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금 가격이라는 게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랬던 기간들도 있고 아니었던 기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후반부에서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구간 속에서 통화량이 4배가 증가했던 구간, 금 가격이 마이너스 50% 구간 범위 내에서 약 한 20년 기간 동안에 횡보했던 기간 있었다라는 것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강세 시즌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었다. 자, 이게 회복이 된 구간, 자, 이 기점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돌파가 나온 순간에서도 그냥 계속 올라갔던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횡보하고 한번 크게 조정을 월봉선상에서 약 11개월 기간 동안에 받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그때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이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경제에
특이점이 왔고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가 랠리를 한 차례 밟았다는 거, 그리고 연평균 40% 이상 나왔다는 것 자체가 현재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우선 이 월봉 캔들 선상에서 이 과거 경기 침체 2년 기간과 그리고 두 번째 강세 11개월 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마이너스 47%의 조정, 그러나 현재는 그만큼의 조정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한 차례의 기간적인 그리고 가역적인 이러한 횡보 매물대 구간이 한번 펼쳐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타날 거예요. 현재 경제는 더 빠르게 이 부양 조치를 펼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거와 같은 너무 이렇게 느린 전기는 발생되지 않을 거다. 그러나 현재는 과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차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정도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KRX 금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과열을 보였을 때는 이렇게 계속 조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재접근 KRX 하실 분들 봤다가, 자, 여기서 한번 종료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텔레그램에도 똑같이 공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고가 저는 일단 뛰어넘지는 못할 걸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러나 이 몇 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의 이 조정 구간 이후에는 충분히 뛰어넘을 체력이 된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금값 비롯해서 이 해외 시세 또한 한 번의 이 매물대 흐름 중장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정도로 바라보시되, 금 가격은 여전히 저렴하다. 결국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지고, 그리고 중국도 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 통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금가격에 더 큰 자극할 요인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은 보통 경기가 불안 국면에서 통화량이 증가할 때 올라간 특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현재처럼 미국에 굉장히 취약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자, 이러한 환경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이러한 디플레이션 전 요소가 일시적으로 시장에 나타났을 때는 금도 조정을 면치는 못할 수 있겠지만, 이 장기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에 그냥 보유하는 방향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과정 속에 최근에 그러면 금 가격이 막 올라가다가 몇 거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관세 완화적인 부분에 따라서 반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근 보시면 이렇게 테슬라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약 18%가량의 반등세가 연출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런 현상들도 지난 12월부터 서서히 약세를 보였던 이 종목들이 한 차례 이렇게 회복을 보이는 거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 매수로 현재 바라볼 거냐 라고 봤을 때는 일시적인 반등 구간일 뿐이지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이게 계속 연장되는 흐름은 발생되지 않을 거다. 즉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전 고가를 뛰어넘지는 못할 거다. 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들도 결국에 한번 위기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기술 성장으로 인해서 별개로 바라보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현재 최근에 금의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의 미래 성장 기대감이 첫 번째로 반영이 되었고, 자,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관세 완화적인 스탠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관세에 대해서.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낮췄죠. 이런 측면들 봤을 때 시장의 안도하기는 충분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은 피해갈 수 없을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현재 관세가 발효가 된 다음에 이렇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미국 시장에서도 ETF 수요가 약 한 180억 달러 25조 원 규모로 유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하이 금 거래소를 비롯해 갖고 되게 많은 시장에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거의 근 10년 이래로 뛰어넘는 이렇게 매수세가 한 차례 동반되었던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거는 미국의 달러 자산들 매각 현상들이 발생이 되었고, 미국 채권 또한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결국에 채권, 현재 실질금리가 1.7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실질금리가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에 들어오는 현상들, 결국에 더 이상 이 미국 채권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인식한 투자자들이 증가했으며, 그러면 이 이자 필요 없고 내 돈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최근은 그런 이제 완화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투기 포지션이 빠졌다. 그러나 현재는 굉장히 과열과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유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이 과열이 되어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금의 신규 투자 진입은요, 과열한 차례 식은 다음에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감히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보겠고, 이제 기존에 제 방송을 이제 2022년도 이번 사이클 최저점 바닥부터 했는데, 자, 이때 10월에 접근하신 분들, 그리고 2023년도에 접근하신 분들, 너무 싼 구간에 잡았고 평단이 낮기 때문에 이 평단까지 내려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쭉 들고 하고, 적어도 다음번 강세 사이클의 과열 구간까지는 들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나 이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성향이. 그래서 스스로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드렸습니다. 텔레그램에 미리미리 남겨드립니다. 중요한 순간 남겨드리기 때문에 이거 무료로 다 보실 수 있겠고, 고정 댓글 링크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COT 이런 배팅에 대한 동향을 보게 되면은 블루라인 포지션이 상당히 많은 익절을 했네요. 마찬가지로 은 같은 경우도 최근 이 관세 전쟁이 발효되기 직전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올라왔었죠. 자, 이 당시 직전에 바로 이 블루라인이 익절했습니다. 되게 많은 포지션을 쌓았기 때문에 한 차례 익절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반면에 녹색 라인 지금 포지션을 거꾸로 잡게 되면서 오히려 손절하는 물량들이 증가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은이고 이거는 금입니다. 마찬가지로 녹색 라인이 포지션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의 숏스퀴즈 현상이 나타났었다 라고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 등락폭이 커졌던 이유는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순유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다시 순유출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등락을 확대했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현재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세 다음은 뭐가 나올 거냐? 결국에 현재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다라는 현상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현재 연준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기업들의 해고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를 중단하고 있고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연준에서 보고한 발표 자료인데요. 자, 이거는 제 텔레그램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우선 이 연준에서는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자산 고밸류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최근 증시가 올라가던데 자산이 고밸류다. 자, 이건 일단은 장기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밸류에이션 영역에 있다. 그런 단기적으로 반등은 시장이 좀 안도하고 그리고 급격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더 많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 반등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여전히 경제 펀더멘털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하락 시에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해요.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감소하고 장기물 금리가 더 크게 상승하는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들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장기물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은행들의 손실 압박도 커질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에 충격을 한번 강타할 수 있겠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부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격은 여전히 애널리스트들의 수익 전망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과도한 낙관을 반영하면서 향후 실적 부진 시 급격한 가격 하락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동산 시장 부분인데요. 상업용 부동산 및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역사적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거래 감소와 가격이 부진하고 있어서 현재 재융자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급속도로 냉각을 보이면서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재융자 리스크까지 증가하고 있더라. 결국에 이거는 은행의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충격까지 또 한번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데, 왜냐,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만큼 연체율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헤지펀드 부분인데요.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은 공매도 포지션을 찍었는데 어제 헤지펀드 중에서는 이제 레버리지가 역사적으로 최근 수준에 근접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굉장히 개인들도 레버리지 투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헤지펀드마저도 레버리지 투자에 단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한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주요 리스크에 대한 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무역 리스크가 33%에서 73%로 급등을 했고요. 자, 이는 글로벌 긴장 고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관세와 미중 관계, 지역적 이슈,
자, 이런 요인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은 원래 안전자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채권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금과 은으로 가거든요. 자, 이마저도 그러나 한 차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이게 터졌을 때는 금과 은도 그거를 단기적으로 몇 개월은 피해가지는 못한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거 이제 세계금협회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3년 연속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년 연속 1000톤이 넘는 금의 실물 수요가 견인되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금이라는 거는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에 대해 통화량이 더 많이 증가했을 때 이거를 희석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금을 보유함으로써 이 통화 녹아내리는 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담 국면에서 통화량이 증가할 때 금에게는 정말 좋은 호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경제학자들의 전망들도 경기 침체 확률이 45%로 증가하고 근원 물가,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2%를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3.3%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실업률도 더 올라갈 것이다. 4.6%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는 점차 침체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는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자, 이 골드만삭스 4월달 발간 리포트에서도 자,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통상 과거에는 11개월 정도 걸렸었고요. 이제 대공황 4년 정도의 기간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경기 침체는 약 9개월 이내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하는 건 경기 침체 구간에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 때쯤에 반등이 먼저 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선반영 요인들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대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침체가 나타날 걸로 우려될 때부터 시장은 반영하기 시작하고요. 실질적으로 침체가 반영이 되었을 때는 시장은 급락을 더 보이지만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다시 회복을 거친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금과 은도 한번 이런 매크로의 영역에 진입을 해갖고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즌에서는 같이 보통 움직입니다. 이 바닥을 다지는 부분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 체크하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대공황까지는 오진 않는다. 왜냐? 과거의 이 대공황은 디플레이션이에요. 이 금을 기반으로 한 통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금 이상의 돈을 찍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였단 말이죠. 현대 경제 사회에서는 오히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 증가로 인해서 더 많은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는 경기가 불안 국면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더 많은 통화량을 계속 찍어낼 때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겠지만 일단은 기초 통화국인 미국에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현대 경제에서 발생되는 건 당장 어렵다. 구조적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 몇십 년 지속된다 하면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는 그거는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본 거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바라봤을 때는 이제는 한번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하는 경로인데 통상 인플레이션 한번 먼저 덮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덮치고 다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이 같이 동반되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보통 양상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현재 통화량이 많이 증가해서 코로나 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됐고 그래서 금리를 올렸더니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경기 둔화가 이제 트럼프의 관세와 맞물려 갖고 그리고 해고와 맞물려 갖고 더 많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이런 과정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발생되면은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통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 통화량 증가와 경기 침체 현상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과거 이 9년, 10년 기간 속에서도 반드시 이 인플레이션만 동반되는 기간 또는 경기 침체만 동반되는 기간, 자, 이렇게 나타났던 기간도 있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딱 고정하고 바라보는 거는 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그렇게 가는 경로. 그래서 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정한 데이터입니다. 우선 50% 가정했고 현재 글로벌 통화량 129조 달러에 글로벌 부채가 300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한번 발생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고 한 50%가량은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향후 한 4년 이내로요. 왜냐면 지난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위기 터지고 나서 통화량 증가한 게 2년간 40%가량 증가했었기 때문에 향후에 위기가 발생된다면 약 글로벌 통화량은
5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감안했을 때 금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7,500불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더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점유율의 상승까지 같이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발생이 된다면은 금값이 딱 7,500 가고요. 그러나 이제 2만 불이나 더 높게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7,500에서 오차 범위는 있어요. 딱 정해놓고 보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올라갈 경우에 자 2만 불까지는 올라가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글로벌 경제가 다 금융대체되는 진짜 이 골드버거들이 주장하는 이 근본이 시대가 와야 되는데 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이 현재 미국은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밀어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금을 많이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을 금으로 발행한다라고 봤을 때 자 이게 점유율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 수는 있어요. 이제 금 보유량이 증가하게 된 30% 이상으로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본다면 달러화도 어떻게 본다면은 위기가 발생하면은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약세를 보일 만한 노이즈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도 일시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달러 패권은 약세가 됩니다. 패권 약세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고 있는 게 그래서 통화량에서 차지하는 금의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달러 패권 약세로 인해서 그리고 중국이 그리고 브릭스 국가가 현재 금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7,500은 무난하게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직접 조사하고 만든 자료예요. 진짜 2년 넘게 제가 금 시장에 분석하면서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통화량만 방어하는 자산도 아닐 뿐더러 이 통화량이 증가해도 못 올라갔던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자, 1980년대부터 2001년도까지 20년 기간 동안에 통화량이 4,500가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금가격이 어떻게 했더라 반토막 났더라 이랬던 기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경기가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금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기 후퇴 구간에서의 더 확장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금은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충분히 한돈 150만원 그리고 1트리온스에 7,500 간다라고 말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캠을 이제 끄고 진행했고요.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더 양질의 정보들 같이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